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수급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섹터와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그 안에서 또 탑픽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 상당히 코스피 시장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인데 오늘 시장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하고 있고, 개인만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투심이 약할 때는 시장 오전과 오후로 나눠봤을 때 전강 후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오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종목 수가 거의 한 2,000개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아시아 증시 상승과 함께 상승 종목 수만 보더라도 투심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코스피 내에서도 좀 보험업 종만 플러스 났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가 그렇긴 하는데 거의 전업종이 상승할 정도로 미국 시장이 좀 상승한 영향도 좀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코스피에서 반도체 빅2는 좀 이렇게 주춤하지만 나머지 또 업종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시장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처럼만 흘러가면 좀 근심 걱정이 덜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양 시장 모두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서 외국인과 기관 과연 뭘 사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이제 좀 특색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일부 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늘 HL 만도 영향인 건지 말씀해 주셨다시피 섹터가 좀 골고루 잘 가는 느낌이기는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집중하는 sek터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겹치는 섹터도 물론 이제 네. 적지 않다. 워낙 투심이 좋으니까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차 부품도 굉장히 강한데 HL 만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이 좀 이제 정말 바닥권 탈피하는구나. 목표가가 4만 원대 이제 5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는 리포트도 보면 5만 원대면은 주봉 보면은 2013년 넘어서 2022년에 고점 수준까지 한번 트라이 하겠다. 그렇게 좀 바라보는 리포트도 나오다 보니까 투심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중국 데이터 이제 안전검사 통과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그럼 이제 자율주행도 테슬라 실적 발표되면서 좀 부각받은 모습이 이제 자율주행과도 좀 그 부분이 지금 차 부품주가 좀 강한 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석유화학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을 보면은 좀 분위기는 안 좋죠. 굉장히 힘들었고 올해가 이제 3년째인데 안 좋은 게 인력 조정 또 이제 매각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재고를 살펴보면은 작년 말에요. 1년 전 대비해서 재고 자세는 9.1%. 그래서 한 2조 9,300억 원 수준으로 재고가 또 줄었어요. 재고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워낙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석유화까지 바닥권에 있는 대표 섹터가 올라올 정도로 투심이 좋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기관은 또 수익률 제고 또 구리 가격 최고치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이제 전선주를 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업황도 주가도 안 좋았던 화학주들까지 좋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골고루 가고 있는 하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학주 당연히 눈에 띄고요. 그 안에 금호석유 기관이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HL 만도와 더불어 기아를 사고 있는데 기아는 이제 지난주에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두 수급 주체가 나란히 이 종목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을 믿고 우리는 기아를 계속 좋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 두 주체가 믿으면 네. 사야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주가 흐름과 기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현대차는 그래도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어깨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기아는 아직까지도 어깨 이하의 위치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위치도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기관이 뭐 줄기차게 매도를 일삼았었죠. 근데 최근에 좀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기관도 사네. 그러면은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올라올수록 이제 뭐 손바뀜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 수급도 이제 긍정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 좋았고요. 네. 2분기 성수기고 또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뭐 퍼로 봤을 때는 뭐 한 4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4배 조금 넘긴 한데, 그래서 뭐 주주환에 대한 의지도 높고, 뭐 정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기아를 저버리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번에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혹시 보세요? 네, 뭐 환율도 높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인기도 높고, 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그 중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 기아 일단 믿고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화학주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아 보이고 기관이 그중에서도 금호석유를 좀 집중해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 매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담해도 될까요? 화학주가 오늘 지금 현 시각으로 네. 딱 보니까 뭐 4%씩이나 상승합니다. 그래서 하루 당일 투심이 좋은 날에 2,000개 정도가 상승할 정도로 투심이 좋은 날에 가장 크게 상승하는 섹터. 네, 앞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호석유화학 정말 힘들었죠. 석유화학 쪽이 이제 힘들었는데 또 이제 2분기 실적은 뭐 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눈높이 낮은 상황인데 2분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또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내일 실적 발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게 오히려 정말 또 시가총액이 크니까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아마 좋은 의견의 레포트를 좀 많이 쏟아내지 않을까. 그러면은 LG화학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오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뭐 한국타이어테크, 또 금호타이어 흐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쪽으로의 타이어 수요 회복도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호석유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적 발표는 5월 7일 날 있는데 우선 내일 실적 발표하는 LG화학의 실적도 석유화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화학석유 섹터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화학주 안에서 좀 하나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네네. 좀 기준점을 어떻게 삼으면 좋을까요? 뭐 수급이 좋은 거,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거, 아니면은 주가가 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러니까 종목을 그 모멘텀, 특정짓기보다는 그 모멘텀 네. 이제 중요한데 좀 뭐 수익률 제고하시는 측면이라면은 네. 수급이 수급. 좀 더 강한 게 붙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뭐 금호석유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석유화학 섹터 내에서도 석유화학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매출 비중 살펴보면은 조금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석유화학 쪽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쪽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금호석유화학이. 네.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질 때는 조금 더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서 네.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아지지만 좋아질 때는 또 금방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이제 대장주로 삼고 봐야 될지 화학주는 제가 한번 살짝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선주들은 날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전선이 실적까지 잘 나오니까 전선 관련주들은 가뜩이나 모멘텀이 좋은데 실적까지 더해지니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사는 대한전선 오늘따라 사기는 좀 어때요, 그러면? 사도 됩니다. 사도 돼요. 네, 근데 아직 늦지 않았군요. 네, 늦지 않았는데 네. 조금 윗꼬리를 좀 달리네요. 아직 뭐 네. 시장이 끝나지 않았지만서 관심 필요하다. 뭐 조정 시에 관심 계속해서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좀 쉬고 있었던 전선 쪽 종목 중에 대장주가 이제 재룡전기였죠. 근데 거기서 또 치고 나가면서 신고가를 달릴 정도로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게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최근 전력망 인프라 강화 정책 발표가 됐다는 거. 그래서 뭐 5년간 미국 내에서 이제 10년만 킬로미터 규모의 이제 송전선을 이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 뭐 역시나 계속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치고 갈 때 단기적으로 고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중이 크신 분들이나 정말 고점에 사서 더 고점에 팔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유의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대한전선 올해 영업 1분기 실적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요. 원래는 한 1,100억 원이 예상이 됐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1,100억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오겠죠, 올해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 원이 돼요. 그러면은 퍼로 봤을 때는 마냥 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닝 시즌에는 부각 받을 수 있는데 네.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되 일단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을 피크로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는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의 기업은 그래 아직도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네.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네. 시가총액 2조 6천억 원이나 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저 대장주가 꺾이면은 시가총액도 큰데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대장주도 함께 보면서 대한전선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염두가 필요하다. 근데 중장기로 볼 때는 중요한 게 LS 일렉트릭도 실적 발표됐고요. 네. LS 에코 에너지도 실적 발표됐는데 이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중장기로 좀 볼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을 필두로 저희가 전선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을 쭉 봤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을 따라갈까요? 기관을 따라갈까요? 시장에서? 네. 누굴 따라갈까요? 저는 기관을 따라가겠습니다. 기관을 따라갈까요? 그러면은 기관이 선택한 어떤 종목인가요? 탑픽은? 네,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를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화학주를 워낙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도 뭐 계속 올라서 네. 뭐 거의 뭐 종가 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오늘 가장 강한 섹터 내에서 뽑은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투심이 좋다는 거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뭐 LG 노텍도 바닥권 대량거래 터지고 올라오고 있고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쪽 섹터에도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거다.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는 5월 7일이지만요. 그리고 재고 감소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석유화 부분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좋아질 때는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올해 1, 2월 달에 정말 급등했었거든요. 한 네. 60%. 야, 이제 찍었구나. 근데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지분을 한 3% 늘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정말 이렇게 진폭이 큰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동안 뭐 수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중장기 바닥을 찍으려면 올해 1, 2월 달에 급등하고 또 빠지고 이런 진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 뭐 매매하기 힘들지만 이와 같은 진폭이 크다는 거가 중장기 바닥을 찍는 시그널이라고 보시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유의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느 선까지 보세요? 금호석유. 네,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2,900원 네,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살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슬슬 이번 주에 좀 흐름을 보고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 2월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17만 원 선 부근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화학주들 어떻게 바닥을 다져 나가는지 금호석유를 기반으로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